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시장이, 거의, 3,000포인트 거의 근처까지 갔죠. 뭐, 오늘 3,000포인트라는 숫자를 좀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뭐,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, 주린이라고 뭐 얘기하는 그 초보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죠. 이 초보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. 자,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, 시작할 때 보면 장이 되게 좋을 때 시작을 해요.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? 뭐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TV 방송 출연할 때도 좀 몇 번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, 이 뭐든지 좀 쌀 때 사서, 비쌀 때는 좀 뭐랄까, 지금 시장이 매도할 시점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, 좀 비싸지면, 그때는 좀 언제쯤 팔고 나갈까, 그런 매도 시기를 좀 가늠하는, 그게 좋죠. 뭐, 장사도 똑같지 않습니까? 물건 쌀 때, 싸게 사서, 좀 더 비싸게 이렇게 팔면, 좀 남는 게, 그게 장사잖아요. 근데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다 돈을 벌어야지 시작을 하죠. 옆집은 돈을 벌어서 차를 바꿨다. 뭐 누구는 아파트 큰 데로 이사를 갔다. 이런 얘기를 듣고서야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배웠을 경우에는 좀 투기적으로 배우게 돼요.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. 어제 우리 조카애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. 조카, 이제 사회에 막 나오려고 하는 그놈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, 전에도 뭐 좀 얘기를 해갖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. 근데 조카 딸이 하나 있어요. 제일 큰 애가 조카 딸인데, 걔 같은 경우는 저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알았는데요. 글쎄, 뭐, 자기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, 어제 갑자기 카톡에, 삼촌, 삼촌 유튜브에, 저 홈페이지에 내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, 요거 마음에 들면 요걸로 해 하면서, 그 유튜브에 그 홈페이지에 할 거, 그걸 하나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마 제가 TV 방송 출연할 때 사진을 보니까, 그때, 이토마토의 홈페이지에 걸려 있었던 그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사진을 얘가 좀 캡처를 해갖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, 그 마음에 들면 그걸로 하라고, 그러면서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. 그래, 귀엽죠? 이쁘고, 귀엽고, 그래갖고 기특하고.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좀, 예, 그러고 난 다음 생각을 좀 해보니까, 얘가 이걸 갑자기 왜 보냈지? 제가 TV 방송 출연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, 그런 앤데요.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낸 거 보니까, 혹시 요 놈이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긴 거 아닌가? 혹은 지금 이제 저 BHC라고 그 전전이 선전하는 그 치킨 회사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본사에 작년에, 그러니까 2020년이죠. 작년에 취직을 했는데 뭐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만약에 관심이 생겨서 해볼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, 아니면 뭐 좀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. 그렇다라면 좀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좀 배워야 돼요. 어디 막 이상하게,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, 우리 조카들한테도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, 왜 이상한 그 반사기꾼들이 많아요. 진짜 많습니다.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이 판일 거예요. 하다못해 뭐 보니까 어제 뉴스에는 HTS까지 조작을 해갖고 뭐 엄청나게 사기를 쳤던데, 그런 인간들도 많은 데가 여기에요. 그리고 또 전문가랍시고 뭐 얘기를 하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도 함량 미달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, 우리 조카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, 그런 애들한테 이상한 걸 배울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근데 저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내준 거 보면
이 조카딸 제일 큰애 걔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, 야 이신혜, 너 임마 만약에 주식을 지금 시작했거나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, 그러면 주말에 삼촌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. 그리고 전화하면 좀 주식을 체계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삼촌이 좀 얘기해 줄 테니까 하고. 자, 지금 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.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종 사촌 얘기를 좀 했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조카 얘기를 조금 했는데, 얘가 되게 좀 뭐랄까, 이 좀 어,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. 막 말 겨우 막 할 때, 그럴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오냐오냐 하다가 나중에 한번 좀 놀리려고 이놈의 새끼 하고 막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, 이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제필이만 너 죽을래 임마 하면서 전화를 확 끊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, 참 시간이 참 빨라요. 제가 만약에 그 나이 때, 지금 정도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, 좀 느끼고, 그랬다라면, 하긴 저는 그 나이 때도 주식을 했었어요. 그 나이 때도 주식을 했었지만, 근데 지금만큼 이렇게 좀 성숙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뭘 좀 알았다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 처음에 그림을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.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이상한 거 뭐 이거 사면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 뭐 100% 먹는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애들 많잖아요. 또 그런 데 혹하게 돼 있고, 그런 걸 잘못 배웠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.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되는데, 뭐 지금 아침 시장 방송 시간에 뭐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엇나가고 굉장히 좀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. 하여튼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배우시면 돼요. 그리고 이신혜, 너는 만약에 이 삼촌 영상 보고 있으면 임마 토요일 날이나 주말에 시간 될 때 그때 전화하고. 자, 저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쪽에서 지금 조지아주에서 그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이죠. 자, 근데 저 블루웨이브가 조지아주에서 두 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갖고 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.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거 갖고 뭐 이게 되면 조금 골치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. 제 생각은 좀 틀려요. 이 시장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. 자, 이 강한 시장에서는 악재도 호재로 둔갑을 시키고 호재도 더 큰 호재로 이렇게 뻥을 튀겨갖고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어제 여러분들 시장의 에너지 보셨지 않습니까? 뭐냐면 어제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권에 가서 이제 조정이 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도 했는데, 오후장에 2시 넘어갖고 그냥 바로 돌려 세워버리잖아요. 이게 시장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아마 이 블루웨이브가 되더라도 시장의 악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. 왜 이런 악영향을 걱정을 하냐 하면,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 기업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,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해소시까지 법인세 인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전부 다 뭐 법인세 인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규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중에서도 온건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. 자,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를 했어요.
자, 좀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자산 매입은 지속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트럼프가 중국 3대 통신사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켜라, 뭐 그렇게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번복이 됐습니다. 자, 뭐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거를 번복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세 번째 전면 봉쇄를 단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뭐 최소 7주간 지속될 것이다,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. 자, 트럼프가 끝까지 좀 힘을 쓰고 싶은가 봅니다. 뭐 그저께인가 제가 이 중국 3대 통신사 이 상장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, 자, 이제는 뭐 한 14일 정도 남았네요, 트럼프 임기가. 근데 이란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랬어요. 자, 우라늄 농축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, 니네 조심해, 이런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,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란이 우리나라 선박 납포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 그걸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그래서 고맙지도 않아요. 다른 대통령이 이랬으면 아, 그래도 우리 우방이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,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농도 상승시킨 거, 그리고 한국 선박 납포 때문에 이란한테 굉장히 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참 이제 14일 남아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네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. 오늘은 서두에 좀 그 얘기 하다 보니까, 조카 얘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게 방송이 짜임새가 조금 없어진 것 같네요. 자, 일단 저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중국 시장은 0.73% 정도 상승 마감했고, 홍콩이 0.64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가 0.55% 정도 상승 마감, S&P 500이 0.71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나스닥이 0.95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죠.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94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.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좋은 모습이었죠. 보면 급락했던 부분들을 엊그저께죠. 급락했던 부분들을 엊그저께 장중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놓고,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좀 이렇게 뭐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. 견조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시장은 조금 그 블루웨이브 뭐 이런 우려감들,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모습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지금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결과는 좀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죠. 뭐 공화당이 한 석만 갖고 가도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. 두 석 다 민주당이 갖고 가면 이거는 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되겠지만. 자,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. 자, 22평선에서 이쁘게 좀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. 자, 22평선 이 장중에 어제 한번 깼다가 엊그저께 한번 깼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. 역시 상승 기조 자체는 그냥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,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요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들을 완전히 갖고 노는 그런 모습이에요.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. 뭐 종가에도 마찬가지로 한 7천억 정도 순매수했지만,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. 장중에 뭐 한 1조 3천억 정도 그 정도 순매수했었는데, 자, 이 기관 외국인들이 오전장에 굉장히 많이 팔았죠.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습니다. 다 받아내고 있다 보니까 이 기관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조금 매도 규모를 좀 많이 줄였어요. 그때 이 개인 투자자들이
이 순매수 폭을 좀 줄이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즘은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들을 완전히 찜쪄먹는 좀 후련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,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2,880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4,723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또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선물 시장에서는 이 기관들이 조금 좀 요즘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제 역할을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. 자, 선물 시장에서 한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자, 요거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성이 강하다,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옵션 수급도 간략하게 오늘 누적 수급을 다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. 자, 어제 수급만 옵션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외국인들 콜옵션을 한 90억 정도를 팔았어요. 기관이 콜옵션을 44억 정도 샀는데 이 옵션 시장에서는 기간 전체 수급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. 금융투자의 수급을 보면 돼요. 이 금융투자의 수급이 또 약간 좀 외국인하고 같이 엮여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 영상 어디 선물옵션 영상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 콜옵션을 한 22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리고 풋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풋을 43억 정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는 24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일단 뭐 옵션 수급까지 좀 짚어봤고요. 자,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10분봉을 보면서 또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강했어요. 괴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. 자, 뭐 아침에 시작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, 강한 모습, 요 코스닥이네요. 자, 코스피 시장을 볼게요.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대표성이 있고 방향성을 보기에는 코스피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방향성을 움직이는 거는 코스피 시장. 근데 더 탄력이 있게 움직이는 건 코스닥 시장이겠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를 보는 데는 코스피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. 자, 일단 뭐 아침에 조금 보합권으로 시작해서 좀 밀렸었죠. 밀렸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장중에 뭐 한 10시 조금 넘어서 10시 반 정도 그때 뭐 저점을 찍었어요. 저점을 찍고 자, 이렇게 밋밋하게 반등 시도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2시 넘어서부터 이거 뭡니까 이거? 자,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이 나왔어요.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매물을 다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얘네들이 순매도 물량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강한 탄력이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자, 참 이 지금 고객예탁금이 65조 정도 된다 그러죠.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뭐 시중에 CMA에 들어가 있는 돈 그리고 또 MMF나 뭐 RP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을 다 합치면 대기성 자금 같은 경우는 100조가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힘 이거를 어제 또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상승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그냥 쭉 이어가고 있고 자, 그런 말씀을 좀 몇 번 좀 드린 적이 있죠. 위에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전 모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. 그냥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어설프게 숫자 예측하면 여러분들 벌 수 있을 것 같죠? 그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못 맞춰요. 그리고 그 맞출 수 있는 때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.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예측 자체가 그냥 위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자체는 할 수 있어도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뭐 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장이에요.
자, 근데 뭐 그런 굉장히 강한 시장 이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, 자,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. 자, 뭐 3,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좀 부담을 받을 것이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,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을 했었습니까? 1700에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어서 여기서는 부담됩니다. 2000에서 뭐 1000포인트 때까지는, 1900포인트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앞에 2자란 숫자가 붙으면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2100, 200 이쪽에 가서는 또 어렵습니다. 그리고 2400, 500 정도에서는 이 사상 최고치가 2600인데 그거는 또 부담됩니다. 지금 또 3000포인트에 와서는 또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 부담됩니다.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.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,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그냥 얼마까지 갈 것이다, 뭐 그렇게 예측하고 거기서 뭐 팔고 해지를 걸거나 뭐 곧버스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 지금 울음 받을 겁니다. 뭐 초상집일 거예요. 그러니까 위쪽은 그냥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얼마까지 갈 것이다, 언제까지 갈 것이다,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마세요. 나중에 제가 이번 주 지나면 글쎄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뭐 만약에 못하게 되더라도, 그쵸, 뭐 한 4달에서 이거 다 하려 그러면 4달에서 8달 정도, 길면 8달 정도 걸린다니까 뭐 그전에는 다시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또 아마 제가 뭐 이거 다 치료 끝나고 올 때까지 시장이 완전히 부러져서 다 죽는 시장, 그런 시장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을 어제도 드리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제가 저 잇몸하고 뭐 뼈 이식도 해야 되고 치아가,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자, 뭐 임시 치아를 해준다 그러는데요. 뭐 그거는 뭐 그걸 임시 치아를 해갖고 발음이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유튜브 방송은 할 거고,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힘들 겁니다. 일단 뭐 그거는 토요일 날 가서 해봐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은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때는 그런 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. 금요일 날은 혹시 뭐 토요일 날 가서 하면 당분간 뭐 하기 힘들지도 모르니까 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